저도 이것 때문에 테슬라 달리 보게 됐어요. 오늘 양자컴 얘기할 겁니다.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빠르죠. 슈퍼컴퓨터가 몇백 년 걸려서 풀 문제 양자컴 하루 만에 푼다 또는 몇 시간 만에 푼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원리가 뭔지도 봐볼 겁니다. 그리고 왜 지금 트럼프 당선부터 내년 앞두고 양자컴이 뜨는지도 봐볼 겁니다. 최근 들어서 IBM도 전고를 뚫고 있어요. IBM은 양자컴 중에서 제일 고퀄의 양자컴 만들고 있어요. 워낙 역사도 오래됐고 옛날에 거의 빅테크급이어서 큐비트에 대한 것도 이따가 살짝 얘기할 건데 그 10큐비트도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얘는 무려 1000큐비트짜리 양자컴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2, 3년 전에는 500큐비트, 300큐비트도 못했다가 한 거라서 그 양자 기술의 발전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아이언큐도 최근 들어서 엄청 오릅니다. 최근 들어서 양자컴 애들이 다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부터 다 올라요. 그래서 양자컴 개괄적인 거 얘기하면 구글이나 IBM의 양자컴은 초전도체 양자컴이라서 상온에서 존재하지 못해요. 굉장히 저온에서 존재를 해야 돼서 아이온큐는 상온 양자컴을 한다는 거죠. 초전도체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컴 관련된 미국 기업들 개괄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양자컴이 빅테크라고 양자컴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빅테크가 뭐 슈퍼컴퓨터만 하는 게 아니고 알파벳 구글은 진짜 양자컴을 2019년부터 이렇게 공개를 했죠. 시커머라는 구글의 양자컴. 구글도 그래서 IBM처럼 초전도체 양자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오도 곧 양자컴 출시한다 하거든요. 큐비트 월등히 높은 건 당연히 이쪽 IBM입니다. 그리고 허니웰도 여기는 방산기업인데 뭐 보잉이나 로키트 마틴처럼 얘네도 한다 그러고 인텔은 양자컴 거기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어요. 양자컴에도 칩이 다 쓰이니까요. 그리고 전 세계 비전은 이미 미국은 2020년 되기 전부터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법을 만들었고 중국은 내년까지 양자 기술에만 거의 20조 가까이 투입하겠다는 거고 한국도 못지 않습니다. 당장 2년 안으로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하려는 게 목표고 2030년 안으로는 1000큐비트 양자컴 개발하려는 걸 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취임이랑 제 양자 기술이 왜 연관이 있는 거죠? 정말 트럼프 취임한 이후로 각종 규제 같은 데서도 이런 얘기를 흘려요. 트럼프가 규제만 완화하는 게 아니고 기술 산업 육성을 하는데 이게 양자 기술 기대감까지도 퍼진다 하면서 기술이 정말 발전하려면 AI 기술 그 이상을 가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양자 컴퓨팅 기대라고 이렇게 메커니즘을 펼치더라고요.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돼가지고 뜬 뉴스입니다. 최근 시장이 주목한 테마 중 하나로 양자 컴퓨팅. 자, 올해는 그래요. AI 반도체 때문에 엔비디아 가는데 내년에 양자 컴퓨팅 해다라면서 벌써 내년 스포를 해줍니다. 자, 양자 컴퓨팅, 양자역학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양자역학이 뭔지도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미리 약간 스포하자면은 양자역학 핵심은 중첩과 얽힘인데 우리 텍스트는 중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든 일련의 상황들이 그 순간순간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다 소리, 향기까지 이게 하나하나 추가가 되면 다 차원이 중첩이 되는 건데 그런 거를 교육시키려면 그때 양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중첩 그런 걸 다 교육을 하게 되려면 일반 컴퓨터로는 이제 힘든 거예요.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 이걸 왜 할 수 있냐? 이따가 또 얘기를 해볼 건데 그래서 이게 가능하니까 초고속 초정밀 연산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동안 DNA 지도도 일반 컴퓨터로 풀 때는 뭐 몇백 년 걸린다는 거 지금 벌써 다 풀었다 그러죠. 구글은 양자 컴퓨터 하고 있으니까 다 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 말고 또 크게 양자 기술 세 개로 나뉘는데 이제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서로 크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키우려고 하는 산업이 이렇게 양자 컴퓨터는 우리가 아는 그런 문제 푸는 것들인데 양자 통신은 통신 해킹 안 당하게 그래서 국방통신 이런 데서 양자 통신 도입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해킹이 왜 안 당하냐면 이따가 단위를 얘기를 할 건데 단위가 진짜 무궁무진하게 확장이 돼요. 일단 컴퓨터는 0, 1이라는 단위 0과 1을 이진법으로 계산하는 상황밖에 존재를 안 하는데 큐비트 연산을 하게 되면 진짜 경우의 수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자 통신은 쉽게 말하면 암호를 너무 복잡하게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짤 수가 있어가지고 풀지를 못하는 거 감히 풀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 센서는 우리가 현미경으로도 발굴 못하는 것들 그래서 아주 미세한 암세포 같은 것도 양자 센서는 발굴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양자 컴퓨터보다 더 빨리빨리 지금 산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 양자 통신이나 양자 센서입니다. 이건 이미 시범 도입을 하고 있는 데도 있어서 그럼 왜 그런가 했더니 내년이 양자의 해래요. 당장 내년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이 양자역학 탄생한 지 100주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 벌써 6월부터 선포를 했네요. 내년 2025는 양자 과학의 해다. 자, 그리고 이 유엔의 목표 뭐예요? 양자 과학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인대요. 양자 기술 몰랐던 대중한테도 알릴 정도면 내년 얼마나 많은 기사가 나오겠어요. 양자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양자 기술로 건강 웰빙도 지키고 기술 혁신도 하고 경제 성장도 시키고 불평등도 감소시킨다는 건데 퀀텀 2025라고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벌써 2025년 이런 포럼들도 다 지금 스케줄 잡혀 있어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뭐냐? 이 기존의 단편적인 1차원 데이터들 말고 양자 역학은 중첩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1차원이면 삶과 죽음, 흑과 백 이런 건데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그 고양이가 살은 상태도 아니고 죽은 상태도 아닌 중첩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였잖아요. 우리는 좀 잘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어렵고 중첩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김팅커가 그냥 텍스트로 대본만 쓰면 그건 1차원 데이터지만 텍스트 대본 자체를 AI가 학습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김팅커가 대본대로 얘기를 하고 그에 맞는 표정을 구현을 하고 또 그에 맞는 손짓도 다르고 이게 다 하나하나 차원이 다 추가가 되는 거라서 그리고 시간별로 1초 전에 말한 거 다르고 10초 후에 말한 거 다르고 이것도 다 하나의 차원이라 그 차원이 추가될 때마다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상들이 중첩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양자 컴퓨터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큐비트라는 걸로 중첩 현상을 계산을 하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 컴퓨터 연산은 이거 하나가 비트거든요. 이 비트에 01, 01, 01, 0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8비트짜리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는 64비트 연산 이거는 이 8비트짜리가 8개 있는 거겠죠. 우리 컴퓨터는 뭐 32비트, 64비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한 칸 한 칸이 비트라서 그래요. 컴퓨터의 비트는 한 번에 하나밖에 존재를 못해요. 왜냐? 수학으로 설명을 하면은 컴퓨터의 비트는 2의 0승이거든요. 혹시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는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만 들으세요. 이것까지는 깊게는 몰라도 돼요. 양자하면 중첩만 알아도 돼요. 왜냐면 비트는 큐비트가 아니잖아요. 비트는 비트기 때문에 0승이에요. 0승은 무조건 1이거든요. 그래서 비트는 한 번에 하나밖에 존재를 못해요. 이 비트 안에는 0이나 1밖에 못 들어가는 건데 1큐비트라면 2의 1승인 거예요. 그럼 비트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2큐비트라고 하면 2의 2승이라서 비트 안에 네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64비트라면은 예를 들어서 1초에 64가지를 처리한다고 해봐요. 얘네 큐비트들은 64비트라는 그 칸 안에 단위가 뭐가 들어가요? 큐빗은 얘가 들어가요. 단위가 4가 들어가요. 얘는 그래서 1의 64승이지만 얘 4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의 64승이 돼버려요. 1초에 64가지 연산 처리하는 애는 그냥 컴퓨터고 2큐비트 양자컴만 해도 단위가 기본 4가 들어가잖아요. 4가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64승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하죠. 진짜 상상이 안 되죠. 그럼 1000큐비트는 뭐 더 상상이 안 되지. 이걸 어떻게 다 셀 수가 있을까? 속도가 이렇게만 해도 엄청 빠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큐비트 하면 2의 10승인데 이건 1024거든요. 1024를 제곱만 해도 지금 몇 자리 수인지 머릿속에 흐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64승을 해버린다고요. 이게 10큐비트라고요. 이 10큐비트 양자컴 지금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당장 2026년까지 50큐비트 양자컴을 만든다는 거고 지금 IBM 거기는 이미 1000큐비트 양자컴을 만든 상황입니다. 큐비트 하나 올라갈 때마다 그 빨라지는 폭이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되니까 큐비트 하나씩 올라가는 거 말고 막 큐비트의 10배씩 올리는 것도 지금 굉장히 빠른 상황이다. 우리나라 비전 2031년까지 1000큐비트 양자컴 개발 목표. 그리고 2035년까지 한국 양자과학기술 수준 최선도국 대비 85%까지 끌어올릴 거다. 거의 2배 가까이 끌어올린다는 건데 양자 핵심 인재는 2,000명 넘게 양성할 거다. 그리고 양자과학기술 활용 기업 1,000개 넘게 육성할 거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양자 기술을 쓰고 있는 데가 기업은 별로 없어요. 양자 통신은 하는 데는 있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를 하는 기업이 없어요. 가장 만만한 게 양자 센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안에 이렇게 구현하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양자 센서는 진짜 엄청 작은 거 발견만 하면 되니까요. 의료기기에 접목해서 지금은 5mm인데 0.05mm면은 이게 존재하는지도 모를 텐데 이것까지도 식별을 해가지고 암 초기도 아니고 초초초기쯤에 발견할 수 있겠네요. 양자 컴퓨터는 조금 더 고도화돼야 되기 때문에 2035년까지 1024비트 암호를 해독하는데 10시간밖에 안 걸린다. 사람으로 따지면은 한 번에 한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고 1024명이 일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1024명이 그 사람들 다 먹이도 줘야 되고 이렇게 다 에너지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이 1024 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돼버린 거라. 그러니까 기본 디폴트 값이 그냥 아예 달라져 버린 거라서 전력도 안 된다는 건데 일당백이라고 표현하면 딱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동안 AI 시대를 이끌었던 앤데 그 다음에 양자를 이끌 애는 누구겠냐 이거 봐야죠. 우리나라 비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1단계부터 하려는 게 양자 센서, 양자 암호 통신부터 하려고 하죠. 그리고 양자 컴퓨팅은 2028년부터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나라 기준 로드맵이에요. 이거는 과기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있는 거라서 여러분도 과기부 들어가서 뭐 PDF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양자 센서, 양자 통신은 벌써부터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도. 이미 몇몇 대기업들이나 국방부에서 이미 양자 암호 통신을 시범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양자 중심 국가 도약으로 가는 게 2035년을 기점으로 하는데 왜 하필이면 2035년일까?
2035 숫자를 기억을 해두세요. 이따가 또 이게 좀 심상치 않은 숫자로 나오는데 가기부에서 양자정보기술 사실표준화 기구라는 퀸사를 이미 3달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건데 좀 의미 있는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국내 산업계 SK텔레콤 나와요. KT, LG, U+. 3개가 뭐예요? 통신사예요. 통신사. 진짜 양자통신은 이미 2021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LG전자, 현대도 양자기술을 어디다가 접목을 시키려나. 나머지는 이렇게 국가 지자체로 국내 학계 차원에서 대부분의 양자컴퓨터의 시발점이나 양자기술의 시발점은 뭐 대학교 차원입니다. 대학교 연구실 차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바로 시작을 안 하죠. 당장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돈이 될 때쯤에는 대학이랑 기업이랑 정부랑 연계를 해서 또 우리나라 선도기업 이렇게 나옵니다. 포스코 있고요. 양자컴퓨팅 산업을 포스코홀딩스가 선도해? 이사회에 현대에 들어가 있고요. LG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원으로 KT클라우드, 하나은행, 현대모비스, LG이노텍, 양자기술 시장 성장률이 어떻게 될까요? 연평균 성장률 10%는 넘어도 되게 큰 거긴 하거든요. 양자통신이 엄청 커지네요. 양자컴퓨터야 2028년부터 제대로 시작한다 하니까. 근데 양자통신은 이미 2030년 안으로 많이 쓰이게 하려는 게 그래서 SK텔레콤이 요즘 방어가 되나? 국내에서? SK텔레콤이 지수가 안 좋아도 요즘 같은 상황에 방어가 좀 되죠. 자, 그럼 양자컴 왜 필요한데 지금의 AI 논문은 이미 1970년, 80년부터 논문은 이미 나왔다 합니다. 근데 AI가 이제 와서 우리한테 구현될 수 있었던 건 그걸 구현할 수 있는 10나노 이하 반도체들이 이제 와서 최근 10년 안에 구현이 된 것들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서 이런 AI 기술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건데 그 칩들도 한계가 있는 건 일반 컴퓨터 연산법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칩에서 더 미세나노, 2나노 이 밑으로 간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그 이미지 3차원 데이터, 또 영상 데이터 4차원 데이터 이걸 학습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이런 개발자들 커뮤니티에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되게 이미지 학습시키기 힘들다. 그래서 여기도 이런 얘기 나오죠. 반도체 칩 소형화 한계 봉착. 반도체 칩을 아무리 나노 기술 해봤자 이제 2나노에서 1나노 가는 거, 1나노에서 0. 몇 나노 가는 거 그걸로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기술력이 크지 않습니다. 2나노면 이제 갈 만큼 간 거예요. 이제 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컴퓨터 연산 단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양자 기술이 해법이다라면서. 그래서 챗GPT를 더 높은 수준으로 구현하려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양자 기술이 주목받는 중이다. 이 김재수 원장님도 양자 기술 추격에 힘을 보태겠다고 하면서 이제 2나노에서 1나노 간다고 성능이 2배 되지 않아요. 이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양자 기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럼 트럼프는 왜 양자컴을 밀어주려 하는 걸까?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양자컴 관련주들을 엄청 올랐잖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 웬만한 주식 못 가는데 양자 주식들만 가고 있는 게 진짜 트럼프 영향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텐데 정말 트럼프가 밀어주려는 의도가 있다면 왜? 대체 왜? AI한테는 이거 하나 학습하는데 이 가로축, X축을 한번 학습을 하고 또 세로축, Y축을 한번 학습을 하고 그리고 흑백이면은 이걸로 끝나는데 이 컬러라는 게 AI한테는 Z축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상이면은 이 별이 3초에는 이 별이 저 오른쪽으로 가는 영상이라 해봐요.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이라 해봐요. 그러면은 축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알파축? 이 축이 생길 때마다 AI는 이제 학습을 못하겠죠. Z축 이거 하나 추가했는데도 학습을 못하는데 양자컴은 이 축이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큐비트를 올리면 되는 거라서 뭐 10큐비트, 뭐 50큐비트 충분히 이 축이 뭐 10개인 거, 100개인 거 다 될 겁니다. 이 축이 추가되는 이 상황이 다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볼 땐 뭐라고 표현한다? 중첩이 된 상황들이라고 한다. 차원이 증가할 때마다 오래 걸리고 애먹는 학습들 이제 양자컴, 양자 기술이 해결해 주겠죠. 지금은 이 시기예요. 생성 AI의 시기예요. 엔비디아도 본격적으로 뜬 게 작년부터라고 한다면은 생성 AI가 지금 학습을 제대로 한 거는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이미지 데이터는 아직 학습을 제대로 못해서 그려달라고 하면 뭐 다리 3개 달려있고 뭐 손가락 6개, 7개 달려있고 이래요. 이미지는 학습이 힘든 거예요 지금. 왜냐? 텍스트는 1차원인데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만 해도 여기 가로축, 세로축이 있는데 색깔이 더해지니까 가로축이 1차원, 세로축이 2차원이면 색깔은 3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사진기가 흑백 사진기부터 나온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2차원이거든요. 근데 색깔이 더해지면 3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색깔 담은 이미지만 학습하는데도 이걸로도 벅찬데 영상도 학습시킬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유튜브 영상들. 그런 거 다 학습시키려면 이제 양자컴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성 AI 한계. 내년부터 양자컴이 제대로 시즌이 온다는 건 아니고 맛보기식으로 나올 것 같다는 거고 맛보기로 예전에 2021년에도 메타버스 맛보기 세상 왔었죠. 메타버스 우리 눈앞에 구현은 안 됐는데 우리 지금 메타버스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닌데 이때 뭐 유니티 가고 로블록스 가고 메타버스 세상 온다고 그러고 나서 그 메타버스는 언제 오는데 또 물어본다면 결국에는 메타버스를 구현은 하겠죠. 맛보기를 보여줬으니까 그럼 어떻게 구현할까요? 자, 우리 게임 같은 것도 우리가 완전
완전 게임 속에 갇혀있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게임 하나 만드는데 게임 회사 전 직원들이 달려들어야 그것도 몇 년 걸려서 만들어요. 근데 전 세계인 가둬놓는 메타버스 제대로 만들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사람이 만들려고 하면. 그런 거를 이제 자동으로 AI가 만들게 하려면 AI가 텍스트만 공부하면 안 되겠죠. 텍스트는 공부시켜놓으니까 챗 GPT가 답변을 해줘요. 이미지도 조금은 공부해서 그래도 이미지 생성은 해주는데 조금 이상하게 생성을 해주는 거죠. 양자컴이 영상도 공부하면 메타버스 세계 설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 지금 메타버스 맛보기도 보여줬고 양자 컴퓨터 맛보기도 보여주는 거고, 나중에 진짜 찐 양자컴 세계는 2028년 우리나라도 이제부터 양자컴 제대로 하려고 한다 하니까, 그리고 2034, 5년경에는 진짜 메타버스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되지 않을까. 자, 그런 것처럼 그 챗GPT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놀라진 않은 거. 갑자기 두둥 세상 바꾸면 너무 놀래니까 항상 점진적으로 세상을 바꿔왔어요. 챗GPT도 뭐 되게 센세이셔널 했다고 하지만 챗봇의 형식 자체가 엄청 낯설진 않았어요. 왜냐? 2018년부터 이미 챗봇 맛보기로 보여줬었거든. 상담 챗봇, 이 카카오랑 상담하려면 챗봇이랑 상담하래요. 그 챗봇의 형식도 이미 2018년에 살짝 맛보기를 해준 다음에 5년 후에 뚜둥 진짜 챗봇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도 뭔가 쓰임이 있으니까 만드는 거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당연히 신약 개발도 하고 당연히 안 풀리는 문제도 풀고 비트코인 암호도 그걸 해독하려고 만드는 걸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취지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굉장히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되는데, 생성 AI의 한계는 AI에게 현재 텍스트 데이터는 1차원이니까 이 텍스트 데이터 학습은 거의 다 완료된 상황이에요. 내년이면 웬만한 지구상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 다 학습을 한다 그러죠. 그거 다 학습해놨으니까 챗GPT가 이렇게 똑똑해진 겁니다. 근데 그림 데이터는 아직 챗GPT도 압축에 압축을 한 그림 데이터들만 학습이 좀 되는 상황이고, 그림이 얘는 AI한테는 2차원 데이터도 아닌 3차원 데이터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자율주행 데이터들 흑백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흑백 데이터만 괜찮아요. 이 세상이 흑백이면은 그건 2차원이잖아요. 이미지가 색깔이 없으니까. 색깔이 더해지면 AI가 동시에 색깔까지 같이 학습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테슬라가 앞에 차 인식하고 이럴 때 차랑 사람을 구분을 못하고 이런 이미지 데이터 학습하는 게 지금 존재하는 AI들은 너무 버거웠던 거예요. 테슬라가 많은 주행 데이터들, 차, 사람, 고라니, 차 앞에 장애물로 여겨지는 데이터들 다 수집은 해놨어요. 그걸 학습을 누구한테 시키느냐 문제죠. AI한테 학습시키니까 자꾸 사고가 나요. 그거를 양자 컴퓨터가 학습하게 되면요, 학습이 잘 되지 않겠어요? 양자 컴퓨터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것들, 갑자기 고라니가 튀어나오는 그런 순간적인 영상 학습도 다 되는데, 여기 파이터치가 AI 교육하는 학자들, 전문가들의 커뮤니티예요. 근데 이런 게 자꾸 올라온다는 거예요. 욜로7, 욜로5를 자꾸 학습을 시키는데 학습이 계속해서 끊긴대. 이렇게 이미지 하나하나 AI가 인식하게 해서 학습시키는 건데 AI가 이걸 학습을 잘 소화를 못하니까 계속 끊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런 거 올리는 거죠. 이쪽 전문가분들도 애먹고 있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암호화된 데이터들도 풀 수가 있다는 거라서 IBM의 큐비트가 지금 현재 1000큐비트 컴퓨터까지 했다는 거죠. 근데 조금만 있으면 10,000큐비트짜리 컴퓨터 만들어요. 양자 컴퓨터. 그리고 이거 10,000큐비트까지 가니까 이게 2017, 18년 이때 가고요. 10만 큐비트가 버리니까요, 교차를 합니다. 여기서 예견하기로는 10만 큐비트만 돼도 암호화된 데이터들 다 풀린다 그러네요. 이 암호화된 데이터들 뭐라고 치환해서 읽으면 된다 그러죠? 블록체인 데이터들, 블록체인화 시킨 데이터들. 그러니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공공 데이터들이 다 암호화돼서 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스에서 대출 조회를 해도 알아서 AI가 내 재직증명서든 사업자 등록증이다 알아서 긁어와가지고 다 대출 조회 하잖아요. 그게 암호화된 상황으로 락인이 돼 있다가 내가 맞는 비번을 치면 암호가 풀리는 거죠. 근데 그 암호화된 데이터도 내가 안 풀어줘도 양자컴 돌리면 다 풀려요. 언제쯤? 2035년쯤 되면. 그래서 벌써 지금 많은 빅테크들은 걔네 기업 비밀을 진짜 풀리면 안 되니까 암호화된 데이터들마저도 양자컴한테도 안 풀리게 더 고도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미리 내다본 빅테크는 일반 블록체인 암호화 말고 지금 양자컴에도 해킹 예방이 가능한 그런 암호화 기술을 이미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그렇게 양자 기술까지 도입할 거라는 얘기가 아직은 없죠. 그래서 정말 코인이 진짜 찐 미래가 있다면은 블록체인 데이터들 양자암으로 쓰면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코인 측에서는 일단 아무 말이 없고 지금은 트럼프 이후로 양자컴이 뜨고 있는데, 내년에 정말 양자 기술의 해가 된다면 이걸로 또 코인 뺄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코인에 대해서 양자가 아니어도 어떤 부분에서 되게 걱정한다 했었어요. 중앙은행들이 CBDC 추진하는 거는 이거는 강달러를 더 만들려고 하는 거라서 코인과 대립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부터 CBDC가 정말 우리 곳곳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세금을 간편하게 걷는 앱을 만들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대립되는 거거든요. 그 트럼프도 본인이 CBDC 싫어한다 그러는데 본인이 일론이랑 같이 추진하겠다고 하는 게 다 CBDC 기반한 사회를 가정하고 얘기하는 게 진짜 많은데 거래 간소화 좀 이런 거는 지금 트럼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라서 CBDC랑 비트코인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블록체인 기술인데 비트코인은 우리도 블록체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블록체인 기술을. 그래서 우리도 비트코인 좀 안 좋게 이용한 사람은 탈세 이용하잖아요. 블록체인 이게 비트코인이 또 중앙의 감시를 피해가지고 거래도 숨길 수 있고 하니까 당사자들끼리만 거래를 할 수 있고 주변 모르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CBDC는 그 기술을 쓰는 데가 중앙은행인 거예요. CBDC는 중앙에서만 블록체인 기술을 쓴다. 그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CBDC는 다 추적이 됩니다. 또 트럼프 정권 자율주행 밀어주겠다고 한 거는 당선되자마자 뉴스들 막 쏟아지긴 했었는데 그래서 연방교통국에서 정말 노엔들 노페달 차량을 이전에는 연에 뭐 1000대도 허가를 안 해주는데 이제 연에 10만 대씩 미국에 돌아다닐 수 있게 그렇게 허가를 하려는 게 지금 트럼프랑 머스크의 취지거든요. 그러려면 정말 사고가 안 나야 되고 정말 자율주행이 잘 돼야 될 텐데 뭐 믿고 풀어주냐는 거죠. 저도 이거 그 가뿐 나왔을 때 진짜 사고 안 날 기술력 있어? 이런 생각 들긴 했는데 정말 믿는 구석이 있다면 그 이미지 데이터들을 테슬라가 양자컴으로 학습시킬 계획인 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테슬라가 그동안 계속 사고 났던 게 자동차가 앞에 차인 건지 사람인 건지 구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자율주행이 앞에 장애물인지 차인지 구분을 못하고 계속 사고 냈던 거라 합니다. 근데 그걸 AI가 아닌 양자컴이 학습을 하면 사람보다 더 잘 구분할 텐데 1년도 안 된 뉴스입니다. 작년 말에 나와가지고. 근데 이런 리콜도 하던 애들이 갑자기 미국 연방국에서 연에 10만 대씩 그냥 풀어주겠다? 무슨 자신감으로 노엔들 노페달 무인 자동차들을 막 풀어놓게 하려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을 했는데 앞에 이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뭐 안개에 가려서 인식을 못한 거고 이렇게 X친 거.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자컴으로 학습시키면 되고 제 말은 차에다 양자컴을 장착할 필요는 없어요. 챗GPT도 이미 학습이 다 돼서 우리한테 나온 거기 때문에 차에다가 장착하는 거는 학습을 다 된 AI로 붙이면 되고 학습 자체를 시키는 거는 테슬라 연구소에서 학습시키면 돼요. 그 수집한 주행 데이터들 모아서 테슬라 데이터 센터, 테슬라의 양자컴 있는 그 연구소에서 열심히 학습시키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올해 초에 나온 뉴스인데 일론 머스크가 멤피스라는 지역에 거대한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고. 슈퍼컴퓨터라 하면은 건물 하나가 통째로 슈퍼컴퓨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슈퍼컴퓨터를 안 그래도 이쪽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컴퓨터를 만들 거래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컴퓨터를 하는 데가 구글이랑 맞소예요. 그리고 걔네 다 양자컴 해요. 구글은 이미 양자컴 만든 지 5년 넘었잖아요. 그 얘네가 안 할까요, 양자컴을? 아직 양자컴 한다고 얘기 안 했죠, 테슬라가. 근데 슈퍼컴퓨터가 전력도 덜 먹고 굉장히 빠르게 연산을 하려면 돈은 더 들어도 아예 연산 체계를 양자 컴퓨터로 해서 아예 고도화 시켜 버리는 게 차라리 장기적으로 낫다는 거죠. 자율주행 빨리 시키는데도 좋은 거고. 그리고 벌써 이 뉴스들 보면은 이런 빌드업이 좀 있더라고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그러니까 전력 많이 먹으면 그쪽 지역 물도 많이 끌어야 되는데 물 낭비 소음 공해 때문에 지역사회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면서 지금 슈퍼컴퓨터만 만들려고 해도 이런 반대가 있다는 뉴스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설마 어쩔 수 없이 양자컴으로 가야 된다는 하나의 빌드업? 힌트? 암호? 뭐 이런 거지 않을까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미 대기업들은 다 양자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좀 귀중한 데이터를 많이 담아놓으니까 양자 컴퓨터로부터 해킹을 안 당하게 하려면 데이터 센터에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스코는 양자 컴퓨터에 양자 정보 전송할 수 있는 양자 네트워크를 연동하는 데이터 센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구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체 양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쩌면 자율주행 실현을 위해서 양자 컴퓨터를 쓰지 않을까요? 양자 컴퓨터로 학습시키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이런 세상에서 제일 큰 슈퍼컴퓨터 만든다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때문에 테슬라 달리 보게 됐어요. 자율주행이 뜬다는 거 이면에 양자 컴퓨터 같이 되고 있다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다닐 것 같아요.